이재명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무죄에 대한 압박. 한동훈 나 2등 안에 들었어. 나 이제 나로 인해서 권력이 재편될 거야 라는 것을 알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존재감. 그 존재감이 재부상될까 봐 지금 보수의 통합의 상징으로 될까 봐 지금 지레 겁먹어서 죽이려 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애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가 말이죠.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 하루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를 턴 검찰. 이게 정입니까? 정치입니까? 물음을 아니 던질 수가 없는데요. 4월 30일 오전이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수십 명의 검찰 인력이 들이닥쳤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있기 때문에 여성분은 4명 제가 체크했고요. 이 남성분은 6명 정도 체크가 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사저와 지하 1층에 있는 쿠바나 컨텐츠 사무실까지 강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저 앞에는요, 경호처와 경찰 인력 그리고 취재진 수십 명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에 대한 공개적 망신주기라도 하는 듯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사저 앞을 24시간 지켜주시는 애국 우파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태극기를 흔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압수수색 명분이 말이죠.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가 통일교 인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이용해서 인사청탁, 금품 수수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 건진법사는 주로 도박장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공직자도 아닌 사적 인맥, 그것도 애매모호한 사적 인맥에 연루되었다는 정황만으로 사저를 말이죠. 압수수색하는 게 과연 법의 정상 작동인가 묻고 싶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요. 이 수사가 벌어진 시점입니다. 내일이죠. 5월 1일 오후 3시에 말이죠. 이재명이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최종 선고를 받습니다. 이날 이재명은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사법 리스크를 벗고 전면에 나설 수가 있는 거고요.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형량에 대해서 다시 파기 환송을 한다든지 한다라고 하면 이재명의 움직임에는 당연히 제한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상황에서 하루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쇼가 벌어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 선고 하루 전 문재인은요 간첩 혐의를 무사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저까지 털렸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이재명의 무죄 확정 더해서 한동훈의 부상을 견제하는 한 축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정치다라는 거죠. 저는 말입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대하는 검찰의 포인트를 두는 것보다 5월 1일 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 2강에 든 한동훈이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불과 일주일 전에 말이죠.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3급 군사기밀로 분류된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는 내용을 USB에 담아서 넘긴 혐의로 고발을 당했지만 검찰은 말이죠. 이게 통치 행위라면서 각하 처리했습니다. 이 이적죄, 간첩 혐의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부분도 무사 통과했습니다. 통계 조작도 통과시켰고요. 기밀 유출, 국가문서 은닉도 모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사저가 털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또다시 검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 이래야만 하는 걸까요? 한동훈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박세현 고검장이 말이죠. 김건희 여사를 또 재수사하겠다라고 덤벼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중잣대로 들이대는 검찰의 민낯 그리고 정치적 균형을 가장한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수사는 없고 면죄부를 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저까지 턴다? 검찰은 이미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이가요. 그 재임 중에 그렇게 수많은 중대범죄입니다. 중대범죄.
국가 자체를 위협으로 빠뜨린 그 중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강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8년입니다. 4월에 판문점 회담 당시에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제목의 USB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상급의 군사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내용은 말이죠. 남북 경협, 에너지 개발, 통신 및 인프라 연결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더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정책 제안이다라기보다는 국가 기밀을 북한 최고 존엄 지도자에게 전달한 사건입니다. 한강 해독까지 친절하게 작성해서 넘겼다라고도 하죠. 간첩이다. 이거 문재인 간첩이다. 일반 이적죄 고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23일입니다. 검찰은 말이죠. 이게 통치 행위였다라면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나라를 몽같이 만들고 나라를 저기 북한의 아가리에 쳐넣어도 통치 행위다라는 이유로 모두가 각하되었다라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지만 문재인 정부가 초동 대응 그리고 보고 체계를 지원하거나 은폐하거나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또 탈북 어민 2명을 아무런 사법 절차 없이 강제 북송시킨 사건도 있습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죠. 유엔사도 속였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간첩이다라고 의심받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사드 배치 관련 군사 정보도 유출했습니다. 그리고 102건에 달하는 공식 통계 조작도 있죠. 그 통계 조작이 부동산도 있고요. 고용, 분배지표 조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중국몽 외치면서 국가를 털어먹었습니다. 태양광 비리로 수천억 원의 국고 손실을 보였죠. 그리고 김정숙이 178벌, 200개의 장신구 그거 차트 쳤다가 네티즌이 포기를 할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죠. 관봉권 띠들은 5만 원 돈다발 들고 댕기면서 쇼핑했습니다. 그것을 그 의상실에서 알바하던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유포했죠. 관봉권 띠들은 돈다발을 일반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한국은행으로 가서 그 관봉권 띠를 제거한 후에 십자띠입니다. 제거한 후에 은행띠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관봉권이다라고 하면 특활비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쇼핑하고 자빠졌다라는 거죠. 샤넬 자켓, 3천만 원짜리 샤넬 자켓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게 국가 기밀로 봉쇄되어서 우리는 볼 수 없고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사비로 옷을 해 입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퇴임 이후에는 재산이 늘었습니다. 문다의 고가 부동산 현금 매입도 문제가 됐죠. 당시에 청와대 경호처가 관련되었다라고 그러니까 돈 이동시키는 짓거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다혜 전 남편 서씨 이스타항공의 낙하산 인사로 특혜 채용이죠. 문제가 많죠. 아무 능력도 없는 초짜를 말이죠. 월에 800만 원 그리고 태국에서 생활비까지 지원하면서 특혜 채용을 했습니다. 온갖 비위 의혹이 산적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 나서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이중잣대에 분노할 수밖에 없죠. 검찰은 일관되게 정치적 면죄부를 발부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원석과 짜미짜미가 된 세력을 한동훈이다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죠.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간인 무속인 전성배, 일명 건진법사, 모호한 인맥 연루 의혹만으로 사저가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상주하는 전직 대통령 자택에 대한 강제 수색, 그것도 이재명 대법원 선거 하루 앞둔 날, 이 사건이 공교롭게도 문재인과 완벽히 정반대의 태도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선택은 이미 다 드러났네요. 법이 아니라 정치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검찰이 건진법사를 조사하겠다라고 이렇게 열성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죽이기에 나선 건지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오늘 이재명이 지금 불안불안한 하루를 보내는 오늘 검찰이 돌연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명분은 건진법사 연루 의혹이다라고 하지만 시점과 대상, 수사 방식 모두가 비정상적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라고 말이죠. 건진법사가 사실 민간인입니다. 공직을 맡은 적도 없고요. 선거 기간 동안에는 그 대선 캠프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모입니다. 제가 말이죠. 어디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도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 저는 한동훈과 엮이기가 진짜 싫습니다. 단 한순간도 한 공간에 있는 것도 거북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한동훈 캠프에서 말이죠. 임명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캠프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바글바글.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 법사,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무속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속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먼 법사를 노출시키고, 이 사람들은요, 사실 좌파 진영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 친분이 있다라는 게 본인들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굉장히 활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선 캠프로 모였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애매모호한 사이다라는 거죠. 정부 결정에 개입한 증거도 없습니다. 2022년 7월 25일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2022년 7월 25일 보도에 이렇게 떴습니다.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특별히 확인된 바는 없다. 법무부에서 인사관리합니다.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건 전혀 공적인 업무를 맡았거나 정부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실체가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사적을 지금 5시간, 6시간 가까이 털고 있다라는 건 저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3가지로 연결을 좀 시켜보는데요. 저는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무죄 확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한동훈이 보수 후보의 2위 안으로 진입을 했죠. 여권 내 권력이 재편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위협적인 압수수색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교대역 8번 출구에서 말이죠. 어게인을 외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집회. 그리고 행진을 합니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기 탄핵에 분노한 보수 유권자들이 윤석열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심은 윤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존재감, 그 존재감이 재부상될까봐 지금 보수의 통합의 상징으로 될까봐 지금 지레 겁먹어서 죽이려 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무죄에 대한 압박. 한동훈, 나 2등 안에 들었어. 이제 나로 인해서 권력이 재편될 거야 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잔대가리 굴린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순한 수색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진법사의 수사가 아니라 그거는 구실일 뿐이고요. 진짜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제거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보수 상징의 매장을 위해서 또는 한동훈을 위한 공간을 비우기 위해서 윤석열을 빼고 거기에 한동훈이 기어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재명을 보호하고 윤석열을 제거하고 한동훈을 띄우기 위한 3개의 목표를 동시에 이룬 셈이다라는 것이죠. 검찰은 더 이상 중립적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정권을 향한 칼이 아니라 정권을 만드는 칼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의가 아니고요. 정치죠. 대통령 사저를 털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주고 문재인의 국기문란 행위는 면죄부를 주고 한쪽은 무속 논란으로 사저가 털리고 다른 한쪽은 국가 기밀을 김정은이에게 넘기고도 통치 행위라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재명의 무죄 확정 선고 하루 전날이죠. 검찰은 말이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한동훈을 띄우고 이재명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지금 정치 장난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의 아닙니다. 정권 교체를 막고 보수를 제거하려는 정치 공작이다라는 거죠.
검찰은 중립을 포기했습니다. 사법은 선택적이다라는 거죠. 이 나라 지금요, 이거 정상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 아닌 문재인, 이재명, 한동훈 이 삼각 권력의 게임판을 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정말 국민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 칼날이 누구를 향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건 정말 윤 어게인을 계속 외치는 국민의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비겁하게도 국민의힘은 어떤 성명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닥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일 보는 듯. 국민의힘이 나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성명이 빵빵 터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시간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민낯이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에 문이 열렸다라는 건 보수 전체의 경고가 열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정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이제 국민의 선택, 국민의 심판이 더욱 강하게 몰아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윤 어게인을 외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선거로부터 한 표 한 표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할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